이번 내용은 저항을 여러 개를 가지고요. 직렬 또는 직접 또는 병렬, 나란히 연결되었을 때 그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입니다.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을 여러 개를 가지고요. 직접 연결하는 거죠.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나란히 연결하는 것을 뜻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원기둥 모양의 어떤 도선처럼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저항을 갖다가 하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고 나란하게 연결해서 얘를 갖다가 전원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기전력 장치에다가요. 이런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렬 연결되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서의 전기 에너지 소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우선 한 가지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만약에 10옴이다. 그러면 또 똑같은 다른 하나를 10옴짜리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냐면 전체 저항은 아마 25옴이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면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총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로라고 하는 것과 길이에 비례할 것이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것은 두 개를 직접 이어 붙였으니까 길이가 두 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저항도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항을 여러 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총 저항은 바로 이렇게 각각의 모든 저항들을 갖다가 더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총 저항이라는 말 대신에 등가 저항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각각을 저항을 한 개, 두 개, 세 개를 직접적으로 연결한 전체 세 개가 있는 저항 전기 회로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얘는 저항이 하나로 된 회로인데요. 그 하나로 된 저항 전체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원래 3개짜리를 갖다가 혼합을 했을 때 하나로 했던 이 하나로 만든 저항의 회로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동일하게 바꾸어 본다면 예, 이것은 바로 등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가 저항을 지금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 간단하게 증명을 한 것이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글들이에요. 자, 그럼 위에 있는 수식들인데 이 수식들을 갖다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몇 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저항을 직접적으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자 여기 첫 번째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세 번째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저항을 통과하더라도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겠죠. 그러면 전류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뭐가 일정하냐? 각각의 모든 전류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들이 모두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전압의 관계인데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즉 여기라고 하는 것은 건전지예요. 기전력 장치에서의 전이차는 이만큼 만들어준다. 그런데 각각의 저항 R1, R2, R3에서 바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때문에 전압 강화를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공급됐으면 사용되는 양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사용 전력은 공급 전력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각각의 모든 전압의 합은 즉 각각의 모든 사용된 저항에서의 전력의 합은 공급 전력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V는 전압이 또 동일할 수밖에 없다. 즉 전압의 모든 것의 합이 공급된 전압하고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에너지 차원에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회로 전류는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I를 갖다가 I1, I2, I3가 아니라 I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각각에서의 전압 강화, 정의차라고 하는 것은 V는 IR 오메 법칙을 써서 세 개를 각각 모두 다 IR1, IR2, IR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전류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I로 묶어주고 R1, R2, R3를 나타낼 수 있고 이 전체를 등가 저항이다, 합성 저항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등가 저항의 값은 R1, 2, 3를 각각 더한 것 같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결론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총 전류,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같다.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 각각의 전이차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더했을 때 기전력 장치에서 공급된 전압과 같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회로는 저항을 갖다가 나란하게 연결한 거죠. 나란하게 연결했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항이 여기 하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생긴 저항을 갖다가 나란하게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나란하게 연결한다라는 것은 다시 하면 얘는 두 가지가 붙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는 길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A라고 할 때 나란하게 두 개를 붙이면 면적이 아마 2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의 어떤 물질의 저항의 특성인 비저항의 단면적 A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항값은 바로 단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작아질 것인데요. 여기선 단면적이 2배만큼 커졌기 때문에 2분의 1만큼 저항이 작아질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저항의 병렬로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등가 저항 공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표현으로 한다면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갖다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역수로 취하는 것이 바로 등가 저항의 크기다. 다시 말하면 합성 저항의 크기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합성 저항의 크기가 공식이 자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공식을 갖게 되는 바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병렬 회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첫 번째 전류 특징이에요. 자, 전류의 흐름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건전지에서 시작한 전류가 요 A라고 하는 점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류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저항의 특성에 따라서 그 크기의 비는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는 항상 성립할 거냐면 바로 이 전류의 합. 자, 이렇게 우리가 A점처럼 어떤 전류가 회로에서 갈라지는 경우, 회로가 또는 만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노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기 회로에서는요. 이 노드 또는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말로는 접합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접합점에서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전류가 있는데요.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그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자, 그것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접합점에서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면 그 합은 항상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서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전압 관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서 기전력 상태를 갖다가요, E라고 하는 기전력을 주죠. 그래서 이때 E라고 하는 건 전압이잖아요. 전압을 주는데, 그럼 이 위쪽과 아래쪽에 둘의 전이차, 즉 A점과 B점에서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통과했을 때의 전이차와 그 다음에 R2를 통과했을 때의 전이차를 각각 V1, V2라고 했을 때 여기의 전이차는 어떨까요? 네. 요 위에서의 전이는 A점에서의 전이가 될 것이고 또 요 R2에서의 전이는 요 부분에서의 전인데 여기에서는 전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이는 전부 다 V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전이는 전부 다 VB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V1과 V2의 전이는 당연히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V1의 전이는 V2의 전이와 같고 이것은 기전력에서 공급하는 전압과 같다. 전이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저항 그림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저항을 갖다가요, 보면 A라고 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넓이를 가지고 있는 거 하나랑 또 다른 거 하나를 갖다가 옆으로 그냥 붙여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넓이가 2배가 된 거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의 전이와 여기에서의 전이를 갖다가 앞뒤에서의 전이를 갖다가 찾고 거기에 전이차는 뭐 어느 쪽을 찍어서 전이차를 갖다가 점검을 해봐도 그것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병렬 회로에서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는 바로 공급된 위차 전압과 같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전류라고 하는 것,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변환시킬 수 있어요. 전류라고 하는 건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V는 공급된 기전력에서의 전압,
그 다음에 R2가 있고요. 여기서 R2에 걸리는 전압도 공급된 전압과 같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회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 V는 IR 이기 때문에 자 바로 I를 갖다가 좀 표현이 달라졌는데 요 첫 번째 I라고 하는 I는 I1 더하기 I2가 요쪽 요 두 개의 V는 IR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요 위에서 바로 내려서 등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같은데요. 아니죠, 맞죠? 각각의 전류는 두 개의 전류의 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2를 묶어주는 거죠. 여기서 2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R1, R2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식에서 보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써놓은 게 이렇게 써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수정을 하고 나타난 글자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지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있는 2는 IR, 요거는 4 이렇게 이제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지워버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바로 뭐냐면 전류의 보존이라고 하는 I는 I1 플러스 I2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요. I1은 오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2, I2는 R2분의 2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바로 가서요. I는 R분의 2니까 전체 등가 저항분에 공급되는 전압 그 다음에 R1에서의 전류, R2에서의 전류를 갖다가 R분의 2로 다음까지 표현할 수 있고 2는 좌변과 우변에서 공통적이니까 얘를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얘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워주게 되면 남는 것은 바로 요 식이 돼서 바로 등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가 저항을 구할 때는 각각의 저항을 갖다가 역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해보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R equivalent 분의 1은 R1분의 R2분의 1인데 여기서는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통분을 일단 하잖아요. 통분을 한 다음에 각각을 더해주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역수를 취해야 되는 게 바로 등가 저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또 퀴즈를 두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뭐가 많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이 기전력 장치의 직열인데 오타가 났네요. 자, 얘는 직열로 바꿔주고요. 직열 또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림을 한번 보면 어디가 직열이고 어디가 병렬인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겠죠. R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이 R1을 어떤 전류가 지나가요. 전류가 지나가는 건 빨간색으로 한번 볼까요? 얘가 전류 I1이 흐르겠죠. 이렇게 가다가 얘가 어떤 이렇게 갈림길을 따라서 둘로 나눠지네요. 근데 이 I1은 그렇게 놔둡시다. 나눠지니까 얘는 뭐예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니까 얘는 또 둘로 나눠지네요. 둘로 나눠지다 보니까 또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병렬로 연결된 것에 R5는 모여서 한꺼번에 가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병렬로 연결된 전체를 갖다가 하나라고 본다면 즉, 자, 여기에 있는 R3와 R4를 갖다 하나로 본다면 이 하나에서 R5는 직렬로 연결된 거네요. 자, 이렇게 혼합돼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각각의 저항에서의 전력과 각각에서 저항에서의 나타나는 전압 또는 전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 퀴즈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것은 우리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를 하나의 저항으로 되어 있는 이퀴벌런트 저항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한 것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간략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4개의 단계로 화살표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바꿀 수 있다는데 첫 번째 예를 보면 이 중에서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건 뭐부터 하면 되겠어요?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세부적인 걸 바꿔서 하나로 바꿔주는 게 낫겠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아마도 여러분들 직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을까요? 네, R3와 R4를 하나로 묶어주게 되면 병렬 합성이 돼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R3와 R4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를 바로 R3 플러스 R4의 병렬 연결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를 R3 플러스 R4의 병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역수의 합으로 더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걸 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또 역수를 취해야만이 합성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합성장을 알게 되겠죠. 얼마가 돼요? 6옴과 2옴을 병렬로 더하게 되면 네, 6 플러스 2, 8로 하면 되고 안 되고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역수죠.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역수는 8분의 12가 돼서 2분의 3. 그래서 얘는 1.5옴이 되겠죠. 자, 얘는 1.5옴짜리가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또 얘를 갖다가 단순화시키고 합성할 수 있을까? 또 제일 작은 부분인 두 분을 합성하면 되겠죠? 이번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직감이 오셨나요? 바로 이 두 개의 직렬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걸 직렬하면 두 번째 단계인 이런 그림이 되겠죠. 얘는 합성저항 구하는 거 쉽죠? 바로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직렬이니까 두 개의 저항을 더하면 되고 1.5옴과 2.5옴이니까 얘는 몇 옴짜리가 됩니까? 네, 얘는 4옴짜리가 되겠죠. 자, 얘는 4옴짜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갖다가 또 합성을 해야 되겠죠. 병렬을 합성되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 4옴짜리하고 4옴짜리하고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4옴 더하기 4옴을 병렬로 해야 되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2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얘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 놈과 요 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몇 옴이 됩니까?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바꿔서 이 전체는 2옴과 6옴이 합쳐져서 결론 바로 네, 얘는 8옴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24V네요. 자, 합성 저항은 답은 바로 네, 답은 8옴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의 전체적으로 흐른 전류는 얼마예요? 바로 전류는 이쪽으로 흐를 텐데 바로 3A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문제인데 다음 문제는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R2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건 어디에 흐르는 것을 말합니까? 바로 네,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I2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I2를 구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편할까요? 자,
I2가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나눠 가기 때문에 이 오른쪽 전체를 갖다가 즉, 요 오른쪽 전체를 하나로 묶어준 상태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전체를 하나로 묶어준 상태는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상태를 우리가 구할 텐데요. 자, 그 그림을 갖다가 표현을 갖다가 가져와 볼 건데요. I2 그러면 근데 이것이 우리가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전체 저항했으니까 3A가 둘로 나눠질 것이고 둘로 나눠진다면 저항이 똑같다면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자, 회로를 갖다가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회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3번을 가져오기도 하고 2번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요. 자, 노란색은 잘 안 보이나요? 3번을 가져오기도 하고 2번을 가져다 왔어요. 자, 그런데 I2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 흐르는 전류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2. 빨간 걸로 표시해볼까요? 여기로 I2.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은 모두 저항이 몇 ohm입니까? 자, 얘랑 전부 다 얘랑 4ohm, 4ohm 두 개가 같은 전류만큼 저항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전체적으로 오는 건 아까 3A가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나눠봅시다. 3A가 오는데 이쪽과 이쪽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3A가 지나서 올 거고 여기는 4옴, 4옴 똑같은 걸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전류값이 1.5, 1.5 이렇게 나눠져서 가지 않겠어요? 맞겠죠? 확인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문제이네요. 아까 얘기했던 전기에너지의 사용이 우리가 전기 회로를 사용하는 목표이니까 전기에너지를 이렇게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용이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풉니다. 바로 밝기인데요. A, B, C라고 하는 저항 3개를 갖다가요. 이용을 해서 A는 2개, B는 1개, C는 1개 이렇게 있었나 봐요. 가는 바로 기전력 장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가는 바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나가 빠졌네요. 나는 바로 회로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2개는 전구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자, 아니 3개죠. 얘네들은 모두 전구가 동일하다고 써 있고 가와 나에서 전구 A의 밝기의 비를 갖다가 비교하시오 라고 써 있네요. 밝기의 비는 A에서의 전구가 이렇게 빛을 갖다가 이렇게 쫙 발생을 시킬 거고 여기 A에서도 전구의 빛을 갖다 발생시킨데 이때의 밝기는 누가 더 밝겠습니까? 몇 배나 더 밝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밝기비는 아까 어떤 걸 가지고 이용하죠? 밝기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례할 것이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전력 P에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A에서의 바로 전력 즉 가와 나에서의 전력의 비를 갖다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떤 공식으로 알아냈죠? 전력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이라고 했죠.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가장 편리할 것 같습니까? 자, 많은 연습을 하면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어떤 전구라고 했냐면 동일한 전구라고 했고 문제에는 전압이 모두 나와 있으니까 전류는 고려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인 R분의 V제곱을 이용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도 참 어색하네요. 아닌지? 자연스러운가?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A에서의 전력과 B에서의 전력을 갖다 구해보면 자, 어때요?
A에서 전력은 R분의 V제곱. R은 모르니까 그냥 R이라고 넣고, 전압은, 자, 가의 경우에서는 3V가 걸린대요. 정말이요? 네, 아까 뭐가 있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전체의 기전력 상태는 각각에서의 전압 강하 V1 그리고 V2의 합과 같다라고 했죠. 근데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걸려요? I1, R1, 얘는 I2, R2만큼 걸리는데 전류는 동일하다고 했고 저항도 동일하니까 따라서 전압 강화도 동일하고 그래서 6V가 반씩 나눠져서 3V씩 전압 강화 일어나니까 A에서의 전압은 3V 그래서 얘는 이렇게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나에서는 어때요? 나에서는 조금 더 쉽죠.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방금 적은 거를 조금 지워야 되겠네요. 둘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하나만 지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 가와 나에서의 바로 전력의 비를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는